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보물 문구의 허위사실 기록 부분은 박 시장이 알지 못했다고 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내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 동원 부분은 해당 공무원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면 시장직위도 잃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혐의와 선거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천안시의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의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했어야 미필적 고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천안시 비서팀장과 미디어 홍보팀 소속 직원 등 4명은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직을 유지하게 된 박상돈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불법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될 과제가 이런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도 최근 시작됐습니다. 1, 2심 파기환송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형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지난달 말 재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선거법 선고기한 규정상 석 달 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인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2,500여 명이 서산시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청 본관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문이 깨지는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농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입한 노조원 19명은 경찰에 연행됐으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 불응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임금 타결을 위해 농성을 벌이는 노조는 본 교섭이 결렬되자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대산 지역 플랜트 업체들과의 교섭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6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 5월쯤 금강 홍수위 감시장비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와 술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조정실은 공주시청 건설과 업무 일지와 직원 차량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각각 압수했습니다. 부여군 의회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농민단체에게 받은 밤 선물 세트 30상자를 의원실로 옮기는 현장이 국민권익위 암행 점검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굣길이 거리가 멀거나 차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한다면 안전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는 맞벌이 부모들은 더 애가 탈 텐데요. 이런 부모들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함께 학교를 오가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워킹스쿨 버스라는 제도가 도입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교육을 이수받은 학부모 지도사 이숙자 씨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약 700m 떨어진 학교로 출발합니다.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워킹 스쿨버스로 김 씨처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 등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걸어가며 등하교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시야에서 차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거리가 있는 학교를 혼자 가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워킹 스쿨버스 덕분에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다니고 친구들과 같이 다녀서 안전해요. 워킹 스쿨버스는 지난 2018년 대전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15개 학교에서 매일 300여 명의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해 자녀를 등하교시킨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이 위험한 등굣길을 오가는 저학년 자녀들의 통학에 큰 안심이 된다고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학부모가 등하교를 도와주면서 출근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루트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루트로 해서 누군가가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대전시 교육청은 워킹 스쿨버스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유괴와 미아 등 어린이 관련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도사를 채용하면서 어르신과 여성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참여를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연 건립위는 여당은 강승규, 장동혁 의원이, 야당은 강준현, 박수현 의원이 합류해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설계, 시공 등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9월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0월엔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통과시켜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추동수역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최근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추동수역의 유해 남주류 세포수가 경계 발령 기준을 2번 연속 초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6일 대청호의 문의 회남수역에 발령한 조류경보 경계 단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유명 맛집을 찾아갔더니 주변에 비슷한 상호가 있어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특허청이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상표를 빼앗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전통시장과 손잡고 상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 방송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치른 포항 덥죽. 하지만 이 식당 대표는 상표권을 바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다른 개인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먼저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특히 상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통시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사실은 시장 상인 중에서도 이런 상표에 대한 분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런 지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오래된 상표를 바꾸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면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특허청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가 40여 년간 운영하던 기름가게를 물려받은 며느리는 기존의 명칭과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상표로 바꿔 2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당신의 진짜 기름이라는 속뜻이 있어서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고 기름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 곳곳에 대표의 얼굴을 본뜬 감각적인 상표와 현대적인 글씨체 디자인을 적용해 간판을 바꾼 가게들이 많습니다. 태평시장은 곰과 나무늘보, 거북이로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를 개발해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17년 만에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 장바구니 등 굿즈를 제작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지식재산 그리고 기존에 쭉 사업을 해오면서 쌓아 올렸던 그 브랜드의 가치를 권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소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특허청이 2년간 지원한 사례는 약 1만여 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통을 권리로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 등 민주당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대전의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주항공 분야 R&D 집약지인 대전에 우주항공청 연구본부를 신설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설립 이전부터 대전과 사천 간의 물리적 거리 문제로 연구개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와 세종비축제 관련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 시장은 공개 토론을 통해 시의회가 지적한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명절이라 봉사와 나눔의 현장이 더욱 훈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천안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석을 앞두고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가 일일 손주가 됐습니다. 미용과 제빵 등 갖고 있는 손재주로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드리면서 손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병천면의 노인복지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인근 고등학교 조리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들고 와 어르신들에게 전달합니다. 맛있는 빵을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도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용과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을 맡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는 학생들. 미용을 끝낸 어르신들에게는 마사지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아직 서투른 솜씨지만 자신만의 기술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제가 직접 어르신들께 머리를 커트해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천안 도심 경로당에도 학생 봉사단이 출동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일 손주를 자처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미니 화분을 만들고 형형색색의 예쁜 송편도 만들었습니다. 마치 손주처럼 이야기 친구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봉사활동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도 평소에 더 연락 자주 드리고 더 많이 만나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무료한 일상을 보냈던 어르신들은 시끌벅적한 학생들의 방문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손을 움직이니까 좋고 또 들여다보면 재미있고 그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학생들의 작은 봉사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어른 공경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장애 학생들의 음악 대제전인 제17회 TJB 전국 장애 학생 음악 콩쿠르의 막이 열렸습니다. TJB에서 진행된 예선전에선 전국 142팀, 165명이 참여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30팀은 오는 26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가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4 충청권 연대협력 관광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 관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각 시도가 직면한 관광 현안과 충청권의 국내외 관광 거점의 도약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힘센 충남 마을 돌봄터 1호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한 교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돌봄터 사업은 2026년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지만 현재 학교 시설로는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폐원 어린이집이나 중교시설 등 지역 내 시설과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4학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이 3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사전 점검하는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대전에선 추석 당일인 17일 저녁 6시 14분, 세종은 저녁 6시 15분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가위 보름달이 서울을 기준으로 17일 저녁 6시 17분에 뜨며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 18일 0시 4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밤 11시 34분입니다. 세종대왕을 기리고 한글 탄생을 축하하는 세종축제가 다음 달 9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한글날 경축식과 함께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깃발 군무와 한글 곤둘벳 퀴즈 대회, 한글 노래 경연대회 등이 함께 열립니다. 대전시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폐수 배출업소와 공장 주변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무단 방류 우려가 있는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214개소에 대해 오염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수원 수계와 공장 주변 등을 확인한 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